안녕하세요. 부에나팍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에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외곽 지역 일부가 해제됐는데요. 평택도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서평택 쪽도 한번 가보고 싶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장을 다녀오고 느낀 점과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찍고 있는 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에 위치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입주를 올해 6월부터 시작했고요. 600여 세대로 세대수는 많진 않지만 인근에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대단지 같은 느낌이 납니다. 고덕신도시 2단계는 1단계인 서정리역 인근에 이어서 분양한 지역으로 현재 입주한 천여 세대에 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입주가 꾸준히 있을 예정입니다. 이쪽 인근에만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4,000세대 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거주로 입주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전월세 물량도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투자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전월세를 놓을 때 잘 대응하셔야 할 테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전월세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알게 됐는데 현재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들의 숙소로 많이들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직원 숙소 등으로 이용이 되면서 단지 내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함도 조금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외국인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호스트들이 에어비앤비로 관광객을 받거나 파티룸 등으로 사용되면서 같은 단지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에어비앤비를 금지한 곳도 있었는데,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공동주택이라는 한 공간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살수록 이런 일들이 발생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를 간단히 살펴보면 2008년 2기 신도시로 선정돼 총 3단계로 개발이 되고 있고, 주택은 6만 가구에 계획 인구는 14만 5천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근 일자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고 굵직한 산업단지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상징적인 도시답게 평택시에 등록된 공장 현황만 보더라도 500명 이상 근무하는 회사들도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첫 국제학교도 고덕신도시 내에 생길 예정인데요. 평택시에서 고덕신도시 아파트 건립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국제학교 설립 재원을 마련하는데, 현재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스위스와 미국의 학교들이 선정됐고 올해 안에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고 합니다. 내국인을 40%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평택 거주 학생들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해서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학부모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예술 인프라도 고덕신도시 내에 예술의 전당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신도시의 시세를 살펴보면 택지 내에서 서정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고덕 파라곤 아파트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84타입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에 9억 8천만 원을 기록했고, 열기가 계속되면서 10억도 넘긴다고 했는데 그 시점 이후로는 조금씩 하락하다가 현재는 8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2단계 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6억에서 7억 원대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에서 현재 가장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은 서정리역 인근에 위치한 고덕 신도시 단지들과 평택 지제역 인근의 동삭동의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택지의 역세권이라는 장점들이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고덕국제 신도시 외에도 많은 택지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평택 지제역 인근과 브레인시티, 그리고 서평택 쪽에 있는 화양지구입니다. 지제역 인근 택지는 평택 일반 산업단지 위로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진행돼서 현재 약 2만 세대 정도 공급이 됐고, 아직 입주가 끝나진 않았지만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니까 지제역 인근 왼쪽으로도 지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서 향후에 동탄 SRT역 인근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고덕신도시 맞은편으로도 브레인시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여기도 주택 약 17,000여 가구에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 카이스트와 아주대병원 등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평택에 대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화양지구도 2만 세대를 수용할 계획을 갖고 현재 차근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인 안중읍과 거의 맞닿아 있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도시의 중심이 안중읍에서 화양지구로 이동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매달 다루는 미분양 현황에서 서평택 화양지구에 미분양이 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최근 비규제 지역으로 갑자기 풀리면서 무주택자 외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분양난 단지의 모델하우스도 가봤는데 업체 말로는 중간층 이상은 거의 나갔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분양계약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3년 뒤부터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약 4억 5천 정도 하고요. 서평택 치고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근의 안중읍 송담지구에 지어진 힐스테이트 송담과 비교하면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평택시에서 그동안 동부생활권에 많은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서평택 쪽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2020 평택 도시공간구조에서는 1도심인 고덕과 3부도심 체제로 갔다면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에서는 서부와 동부를 같은 도심으로 설정한 것도 앞으로 서부 지역의 입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평택에 뭐가 있길래 그래? 라는 생각도 들 텐데 서평택의 발전의 중심에는 평택항과 서해선 복선 전철이 있습니다. 평택항 중심의 국가산업단지에만 현재 18,000여 개의 일자리가 있고 추가로 매립지에 지어질 항만시설과 배후단지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도 2024년 개통될 예정인데 물론 서울 중심으로 가는 노선이 아니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KTX 이음으로 운행돼서 이동이 빠르고 또 서쪽 지역에 아예 없던 철도 노선이 생겨서 수도권 쪽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택을 다녀와서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확실히 매수 문의가 늘긴 했지만 고덕 쪽은 아무래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3억 이상 나기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얼어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 됐다고 해서 투자가 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택 안에서 시세를 리딩할 단지는 동탄처럼 SRT역 인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탄을 참고하면 SRT역 인근으로 가장 비싸서 평택도 지제역 인근이 가장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고덕도 신도시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평택의 발전도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평택은 개발된다는 기대감에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기획부동산이 판을 치고 당장 실현될 것처럼 해서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제는 많은 계획들이 실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